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스텔스 기술이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스텔스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미국조차 입이 떡하고 벌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탐지 및 조준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역교란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개발해낸 소식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레이저 연령상 밀리미터 레이더를 이용해 동작하게 되는 다양한 레이저 유도 미사일의 공격을 스텔스 체계를 응용해 회피할 수 있는 일명 역교란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기존의 군사기술의 정점에서 군림해오던 군사 강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신개념 스텔스 소재 연구 결과 기존의 RCS 중심의 저피탐 레이더 스텔스 기술과는 별개로 KF-21 전투기를 노리는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기체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공군에서 새로운 스텔스 시스템의 시험할 전투기 테스트 계획이 진행되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미국의 CSIS 등 미국 싱크탱크 사이에서 한국이 새로운 스텔스 능력을 갖춘 KF-21 전투기를 확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공군 군사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 사이에서 KF-21이 한국 공군에 전력화됐을 때 스텔스 신기술이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해 예상하는 의견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F-21의 실전 공중 돌파 비행이 비공개로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은 새롭게 개발된 역교란 스텔스 시스템이 곧바로 KF-21에 적용될 수 있다고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대공 유도미사일은 레이저를 표적에 비추고 표적의 표면에서 되돌아오는 광을 이용해 미사일을 유도하게 되어 스텔스 전투기들을 상대로 효과적이었습니다만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소재는 스텔스 메타 물질 구조를 이용해 미사일에서 발사하는 유도 레이저광을 완전히 흡수하는 표면을 제작함으로써 미사일을 유도하는 산란광의 발생을 완전히 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일종의 스텔스 기술인데요. 과거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레이더 파장을 통해 다양한 공격 무기를 회피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으며 사실상 이번에 개발된 스텔스 소재는 모든 유도 무기를 무력화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KF-21 전투기가 사용하는 미사일에 개발된 특수 스텔스 소재를 덮는다면 레이더가 KF-21 전투기를 탐지하더라도 격추시킬 미사일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심지어 적탐지 장비의 탐지도 안 되며 육안으로 탐지했다고 하더라도 무엇 하나 검출되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조준이 완전히 불가능하며 현존 탐지 장비로는 국산 스텔스 소재로 이루어진 KF-21 전투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새로운 결론이 공개되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실제로 연구진이 공개한 영상 사진을 살펴보면 기존 소재의 물체는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소재가 적용된 물체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데 적외선 추적 미사일은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표적을 추적하며 이때 마이크로나노 금속 구조를 활용해 표적에서 방출되는 특정 적외선 분광을 최대한 억제해 검출기에 탐지되는 신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놀라운 스텔스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역교란 스텔스 소재를 구조, 시험용 시제기에 장착했을 때 생기는 변수에 대해 시험 과정을 거치며 1만 6천여 번 기체를 진동하고 충격을 가하는 등 기체 자체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KF-21 전투기의 시제기들은 비행 시험을 마친 뒤 전시 연구 등으로 차기 전투기 개발에 큰 도움을 주는 밑바탕이 됩니다. 국내의 전투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 때까지 KF-21 블록1으로 충분한 전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에서는 현재 시험 비행을 진행하면서 공대공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한 KF-21 전투기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KF-21 전투기를 500대 이상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 공군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이 가진 어떤 전투기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특수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도 적은 도저히 조준하고 격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성능평가의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초도 생산분 140대가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고 이후 360대는 KF-21 블록2와 내부 무장창이 탑재된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성장한 블록3가 차례대로 인도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군사 선진국들이 개발에 열 올리고 있는 6세대의 전투기 개발을 서둘러 진행해야 된다는 말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 전투기 개발이 우리나라와 무려 100년이나 차이가 날 만큼 많은 세월이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 공군을 상대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KF-21 전투기로도 충분하다는 예측도 존재하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은 독자 개발한 특수 스텔스 기술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정해 신개념 스텔스 소재는 국가 전략물자로 취급하게끔 모든 전략을 바꿨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텔스 항전 체계는 모든 장비를 통제하는 여러 구성 체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성 장비로는 미션 컴퓨터, 무장 컴퓨터, 통신항법 시스템, 자동 조정 장치, 전자항공관리, 시스템 충돌 방지 장치, 전방 상향 시험기, HUD와 HMD 다기능 시험기, 디브리핑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두뇌로 불리는 미션 컴퓨터는 탐지하고 판단을 내려 조종사의 즉각적인 제어를 담당하며 모든 전투 상황을 녹화 및 분석해 통신 항법 식별에 걸쳐 전투기의 모든 임무를 담당하는데요. 대한민국이 개발한 특수 소재는 미국이 원하던 꿈의 스텔스 소재로 미국에서도 그동안 한국산 스텔스 소재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스텔스 도료를 값비싸게 들여 사용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한국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등의 업체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에 대해 굉장한 욕심을 보이고 있을 만큼 뛰어난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도 목표를 향해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KF-21 전투기는 내년 양산을 목표로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5월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기에 이는 경제적, 기술적 영향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